이 시상식 사회를 맡게 된 아나운서 이재입니다. 한 해 인터넷 분야 최고의 서비스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인터넷 전문가 최고의 축제이자 최고 권위의 웹 어워드 코리아 대상 시상식의 사회를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상을 함께 진행하게 된 KBSN 아나운서 윤재인입니다. 저 또한 오늘 인터넷 분야에서 가장 큰 행사인 오늘 시상식에 이렇게 우리나라 인터넷 전문가들을 모시고 시상을 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시상식에는 평가위원들을 비롯해서 인터넷 분야를 이끌어가고 있는 많은 귀빈 여러분과 올해의 우수한 인터넷 서비스와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실무 책임자들이 모두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인터넷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잊을 수 없는 귀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웹 어워드가 국내 인터넷 전문가 여러분들의 위상을 높이고 또 건강하고 풍요로운 인터넷 생태계를 가꾸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믿으면서 시상에 앞서 오늘 웹 어워드 시상식을 주최하는 주최 측의 인사말과 또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하러 오신 귀빈의 축사를 차례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어워드 코리아 시상식을 주최하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의 협회장이자 매크로힐 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계신 김진수 회장님께서 개회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김진수 협회장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 전문가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진수입니다. 시상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수상하게 된 관계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 대 애플 특허 소송으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UX에 대한 관심이 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 기업들이 UX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더 좋은 UX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UX를 제공하는 UI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시각 디자인, 상호작용 디자인, 내용 디자인,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디자인 등 각 요소가 잘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또 이 요소들이 또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새로운 디바이스의 출현으로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디바이스가 늘어나게 되어 각각의 디바이스를 고려한 최적의 디자인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인터넷 전문가협회는 인터넷 전문가 양성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려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올해에도 여러 가지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상하신 기업과 관계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는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인터넷 전문가협회 김진수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네, 현재 웹 어워드 코리아 시상식을 국내 최고의 행사로 만든 만큼 향후 한국인터넷 전문가협회와 협회장님께서 앞으로도 웹 어워드 코리아를 세계적인 우수 인터넷 서비스 평가기관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제9회 웹 어워드 코리아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는 축사를 청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하의 말씀은 현재 문재인 대선 후보의 대변인을 맡고 계신 민주통합당의 문용식 인터넷소통위원장님께서 제9회 웹 어워드 코리아의 성공적인 개최와 행사의 주인공이신 수상자 여러분을 축하하는 시간으로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문용식 위원장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용식입니다. 축하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이 자리에 서니까 친정집,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나우콤이란 IT 기업을 20년 경영하다가 여러분들 나우콤이라고 해서 아시죠? 그 옛날에 PC통신 나우누리로 유명했었고 인터넷 시대에 들어와서는 웹 스토리지, PD박스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까지 그리고
초딩 국민게임 테일즈러너 게임까지 해서 20년 그 경영하다가 작년에 민주당에 들어가서 정치 새 길을 열겠다고 했는데 선거에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리에 서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웹 어워드 대상은 저하고도 인연이 깊은데 제가 나우폰 경영할 때 2번이나 대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PD박스로 한번 받고 또 아프리카 TV로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게 벌써 이제 9회까지 왔으니까 내년이면 이제 10년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세월을 이렇게 꾸준히 발전을 해와서 정말 이걸 쭉 지금까지 주관해 오신 인터넷 전문가협회 관계자분들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영광스러운 대상 수상하신 모든 그 인터넷 업계 관계자분들, 특히 UX, UI, 웹 디자인, 정말 저희들끼리는 3D 업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정말 뒤에서 고생하고 그 아웃풋 생산물,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신 그런 관계자분들 오늘 대상의 영광 받게 된 걸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립니다. 저는 축사와 교장 선생님 훈한 말씀은 짧을수록 좋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 새누리당 있다가 전하진 의원 오십니까? 그 축사로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양쪽 다 15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하고 내려간 다음에 전하진 의원이 15분씩 해버리면 어떠나 그런 걱정이 들어서 짤막하게나마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일을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업계 이 종사자분들이 계시니까 다들 관심 있으실 분야일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가 민주통합당이 12월 19일 날 대선에서 승리하면 정권을 잡으면 IT, 인터넷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한 달 전쯤에 문재인 후보께서 직접 IT, 인터넷 정책 발표하신 걸 제가 같이 좀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발표 내용 그대로 그걸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몇 마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5년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동안에 인터넷 산업 종사자분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모로 좀 위축이 됐고 지원을 못 받았죠. 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4년 전에 촛불 집회 한참 할 때 아프리카 TV로 촛불 집회 생중계했다는 괘씸죄를 받았는지 어땠는지 한 달 반 서울구치소에 구속됐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인터넷 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인터넷을 자유롭게 만들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 있겠다 하는 철학과 방침을 분명히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핵심 정책을 문재인 후보는 가지고 있고 그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언론에 보도가 안 되니까 너무 그 네거티브 이런 얘기만 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발표가 돼도 직접 접하실 기회가 없으실 텐데 그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인터넷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인터넷 산업의 비중이 전체 GDP에서 6% 이상 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이걸 국가전략산업,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으로 접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걸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집권하면 청와대에 국가전략산업 지원관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지원하는 건 좋은데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국가가 안 해도 될 걸, 제발 좀 자유롭게 놔두고 이 환경만 만들어주면 될 것을 자꾸 간섭해서 어렵게 만들지 않겠느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요. 시장과 기업이 담당할 분야에서 정부가 간섭하는 일은 절대로 없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공약은 대한민국을 인터넷 자유국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인터넷의 기본은 자율이지 않습니까? 어느 중앙에서 통제하고 간섭하고 해서 인터넷이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지난 정부에서는 이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이 인터넷 통제 국가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5년 전에는 중국이 인터넷 통제 국가라고 해서 저희가 비판을 했는데 어느덧 5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중국과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인터넷 통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만 보면, 그 관점에서만 보면 저희는 통제 국가, 독재 국가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자유롭게 쓰시려면 지금 모바일 시대 아니겠어요? 통신비가, 가계 통신비 부담이 너무나 높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가게에서 음식비, 주식비,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게 통신비입니다. 가게당 14만원꼴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21세기의 통신은 더 이상 어떤 부가적인 뭐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권인 것이고, 그런 기본권이라는 관점에서 통신정책을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자유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정신은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고, 그리고 통신비로 마음 졸이지 않고 쓰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검열을 겁내지 않은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공약은 인터넷이야말로, IT야말로 앞으로 모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원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지금 최대의 문제가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데요. 대기업이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도 사내 수조, 수십조의 돈을 유보하고 있어도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중소기업이고, 그리고 창업을 해야 만들어지는 것이고, 창업의 70%가, 이 청년 창업, 소액 창업의 70%가 IT와 관련된 분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을 특히 활성화해야 되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그런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창업의 결과로 이 자리에까지 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려면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UX, UI, 프로그램, 이런 기술 전문가, 기술자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기업과 관련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중소기업이 50% 이상이 넘죠. 그래서 대기업에게만 이익이 편중되는 이 구조를 고쳐야 되겠다. 이걸 위한 세부적인 방침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로, 네 번째 공약은
상생과 융합의 IT 생태계를 제대로 완성했다는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IT 기업의 대다수는 중소기업이죠. 그런데 불공정 거래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너무나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 이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시장에다 맡겨서는 안 되고 이건 국가가 풀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반 가까운 그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 그리고 대기업의 납품 협력업체인 우리 현실에서 볼 때 상생의 생태계 구축은 아주 시대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IT 융합 환경이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흔히 통섭이란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융합의 시대, 통섭의 시대를 맞아서 IT 융합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IT는 심지어 순수예술, 문화산업과도 결합돼서 무궁무진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9세기 산업혁명 때 여러분 철을 만드는 철강산업이 철강산업 자체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을 발전시키는 산업의 쌀 역할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철강이 있어야 기차도 만들고 선박도 만들고 모든 공장도 만들고 산업의 쌀이 철강이었듯이 21세기 디지털 시대, 지식문화 산업 시대에서 이 산업의 쌀, 산업의 기반 그리고 모든 산업이 보이는 저수지는 인터넷이다. 이런 생각으로 정책을 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IT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 사령탑을 만들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IT 홀대 정책 때문에 정보통신부가 없어졌죠. 과거 정보통신부를 그대로 복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과거 정보통신부는 네트워크 사업자 위주로, 하드웨어 위주로, 대기업 위주로, 규제 위주로 그렇게 정책을 펴서 문제도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만들어질 IT 컨트롤 타워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콘텐츠 위주로, 규제보다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위주로 그렇지만 분산된 기능을 통합해서 조정 기능은 강화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IT 컨트롤 타워를 다시 만들 생각입니다. 저희 문재인 후보 SNS 열심히 합니다. 직접 tweet도 올리시고요. 페북도 틈이 있을 때는 하시는데 물론 지금은 워낙 바쁘셔서 손수 다 하진 못하더라도 원칙이 있습니다. 올리는 어떤 글 스태프들이 준비해 줄 망정 자신의 명의로 올라가는 글은 반드시 문재인 후보가 다 보신 다음에 허가를 득한 다음에 게재를 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발표하는 모든 정책은 문재인 후보가 전부 다 밤 2시, 3시까지 밤잠을 설쳐가면서 꼼꼼히 살펴서 내가 실현 가능하겠구나, 내가 이거 실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확신이 드는 것만 발표를 하십니다. 절대로 부황부황하게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선거에서 표 얻기 위해서 우선 발표하고 보자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 아니고요. 굉장히 꼼꼼하고 아주 성실하게 모든 걸 들여다보신 다음에 당신의 이름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런 분이 그 문재인 후보의 이름으로 이 5가지 인터넷 육성, 지원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시면 이걸 틀림없이 추진, 실현하시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문재인 후보 이전에 민주정부 10년 동안 저희는 IT 벤처 붐을 일으켰던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던 국민의 정부를 저희가 탄생시켰던 세력이고 그리고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서 인력
이지원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배출했던 그런 민주당입니다. 이런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21세기의 대한민국의 비전, 지식문화 강국을 디지털 시대에 만들어내는 그런 비전을 저희 문재인 후보가 차분히 꾸준하게 실천해 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제 짧지 않은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민주통합당 권용식 인터넷소통위원장께서 제9회 웨버 오브 코리아의 성공적인 개최와 행사의 주인공이신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